자, 생활 속 법률 지식,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꼭 알고 있으면 상당히 쓸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법학 지식. 박주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상당히 화려하게 입고 오셨네요. 아우, 무슨 뭐 행사 있으신가요? 날이 흐려서. 네, 그러시구나. 네. 자, 일단 오늘 주제 저희 한번 잡아본 게 불법 촬영으로 네. 잡아봤습니다. 올해는 뭐 특히나 지난 주말에는 대천 보령 해수욕장 쪽에 한 13만 명 엄청 많이들 몰리셨고 이제 뭐 주말 사이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해수욕장 인파로 아마 북적북적할 네. 겁니다. 특히 이럴 때 그 휴가철마다 불법 촬영 범죄 이거 현수막 좀 많이 걸려 있어요. 해수욕장 가면은 꼭 이맘때 많이 좀 올라가나요? 네, 맞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불법 촬영 범죄의 3분의 1이 네. 바로 여름철에 발생을 합니다. 여름철에. 왜냐하면 이 여름철 같은 경우는 옷차림이 우리가 가벼워지잖아요. 예, 어떻게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해수욕장이라든지 수영장에서는 이제 노출이 심한 이제 수영복을 입다 보니까 네네.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네. 네. 그럼 어떤 때 불법 촬영 범죄가 성립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뭘 그냥 찍다가 이 뭐 우하단쯤에 이제 뭐 좀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아니 나는 이거 찍으려고 한 게 아닌데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사람의 뭐 어디 뭐 등판을 찍어도 뭐 적용이 되는 건지 뭐 등등등 이 불법 촬영 범죄 성립 요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었다고 해서 모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첫 번째 요건이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그러니까 네.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고 찍었을 때 성립을 하고요. 네. 두 번째가 좀 가장 이제 예민한 부분인데 이게 성적 나오네요.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여야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불법 촬영인지 아닌지를 적용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혼란이 있으실 수가 있죠. 예. 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는 이해가 가는데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적 욕망? 네. 어쨌든 차근차근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이 범죄 성립 범위 중에서 아까 나온 네. 거에서 제가 뭐 그냥 좀 모르니까 예, 예. 어디 부위를 찍었느냐에 따라 다른가요, 신체? 네, 달라집니다. 달라요? 어느 오. 경우에는 이제 적용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네. 되기도 하는데 네, 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뒤통수 네. 아니면 옷을 입고 있는 뭐 팔 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사실 일반적으로 그걸 보면서 성적 수치심이라든지 아니면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지는 않죠. 근데 반대로 그 이견이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막 가슴골 아니면 짧은 치마 밑으로 드러난 맨다리나 엉덩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인 거죠. 그래서 신체 부위를 어디를 찍었냐에 따라서 사실은 어느 경우에는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네. 목은요? 목선. 목선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정말 목 부위만 찍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조금 이견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목이 아니라 뭐 이런 뭐 목과 그 상체의 뭐 가슴골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연결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성립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게 뭐 객관적으로 뭐는 된다 안 된다라 말하기보다는 사실은 귀납적으로 그 사진을 보고 사실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나중에 걸렸는데 사진 봅시다. 이거 불법 촬영죄로 이제 뭐 신고되셨습니다. 네. 근데 뭔 소리야? 나 지금 해수욕장 여기 풍경 찍은 건데 이 사람이 여기 안에 프레임 안에 들어온 거지. 이러면요. 사실 거의 대부분 이런 불법 촬영으로 적발되는 분들이 예. 거의 대부분 그 핑계를 대십니다. 그래요? 나는 저 안 해봤어요. 진짜 저처럼 나는 말한다고요? 지하철 광고판을 네. 찍었던 거다. 네. 나는 뭐 그냥 풍경을 찍었던 거다 하는데 사실은 그 사진을 보면요. 네. 거의 다 그게 핑계라는 게 이게 밝혀집니다. 아. 왜냐하면 그 사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떤 사람의 신체가 대부분이다. 아니면은 뭐 주변 환경이 찍힌 했는데 그 굉장히 일부분이거나 예, 예. 아니면 특정 부위만 계속 찍었다거나 같은 사람의 사진이 계속 반복되어서 찍혀 있는 게 보여 있다. 예. 이런 거 같은 경우 충분히 이제 의도를 입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또 이런 그 잘못된 인식도 있더라고요. 뭐 불법 촬영은 오히려 찍은 사람보다 찍힌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누가 입을 해? 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그러면 혹시나 옷차림이 뭔가에 따라서도 이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는지도 궁금해요. 제일 잘못된 시각 중에 네. 노출을
한 사람 같은 경우는 너는 노출을 했으니 몸을 드러나는 행위를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거 아니냐. 네가 보라는 거잖아. 네. 그럼 내가 찍어도 되는 거잖아. 네,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그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에서 봐요. 예. 그래서 설사 그 사진 찍힌 사람이 나체를 거리로 활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예. 그 사람이 뭐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는 거는 별개이지만 근데 그 나체로 활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뭔가 사진을 촬영했다라고 했으면 이건 불법 촬영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나체라고 하면 당연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렇죠. 촬영이잖아요. 예, 예. 이런 경우에는 뭐 노출을 했던 사람이건 아니면 몸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러냈던 사람이건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불법 촬영죄가 성립이 됩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버스 안에서 이 복장은 레깅스 복장이었는데 이분을 버스에서 불법 촬영했다고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 결과가 그때마다 좀 달랐다고요? 네, 예. 1심, 2심, 3심 네. 모두 결론이 달랐는데요. 1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건 유죄다라고 예. 해서 벌금 70만 원 선고를 했습니다. 1심은. 근데 항소심에서는 좀 입장이 달랐는데요. 이 레깅스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생경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 재판부는 레깅스가 일단 지금은 이제 일상화됐다, 대중화됐기 그렇죠. 네, 때문에 레깅스 뭐. 레깅스를 네. 입은 이 하체가 뭔가 성적 대상화되기에는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법원에서는 또 다시 유죄 판결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대방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힌 사람이 의도적으로 내 몸을 드러냈건 안 했건 그거는 사실은 죄가 성립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레깅스가 일상복이 됐다고 하더라도 레깅스 자체적으로 뭔가 이거를 몸에 굴곡이 드러나는 걸 누군가가 찍었을 때 충분히 성적 대상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당연히 죄가 성립한다라고 네. 봤습니다. 네. 성적 수치심 요 부분 요게 뭐 다 주관적일 텐데 피해자마다 이게 그 객관적인 어떤 법적인 그 논쟁에서 뭐가 이제 좀 지표가 될 수 있을까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성적 수치심이라는 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게 또 경우에마다 다르게 또 상대에 따라 다르게 또 기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냐 아니냐라고 판단을 할 때는 네. 그 기준은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이나 동일한 연령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해자의 입장으로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의 뒤통수를 허락 없이 찍었어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뒤통수에 있어서 뭔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나는 나의 뒤통수를 찍는 거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일반적이고 객관적 기준에선 사실은 뒤통수라는 거는 사실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긴 조금 부족한 거죠. 네. 반대로 가해자가 어떤 사람의 팔꿈치를 찍었어요. 아니면 뭐 발 뒤꿈치를 찍었어요. 발뒤꿈치는 묻고 싶어요. 발뒤꿈치에 내가 각질이 좀 있는데 그거 찍힌 거 나는 좀 성적 수치심을 느껴. 근데 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 나는 그런 부분에서 패티시가 있었어.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 하더라도 네.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 발 뒤꿈치, 팔꿈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성적 수치심이 일으키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봐서 이런 경우는 아무리 가해자가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네. 처벌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썬천사님 레깅스 편해서 잘 입는데 하시고 이방원님 촬영한다고 남에게 알리고 찍어야 합법 아닌가 동의 없는 촬영은 불법이다 이렇게 쉽고 간단한 거다라고 하시고 객관적이면 다수결 아닐까라는 의견도 이방원님이 같이 주시고 유레카 각질 크크크 하시고요. 성적 수치심이라는 근데 여러분들 이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도 좀 있다고 하던데 잘못된 거예요? 성적 수치심? 네, 그동안에 네. 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요, 이거 처벌 기준을 정할 때 성범죄 같은 경우는 성적 수치심을 얼마나 이게 유발시켰는지 이걸 가지고 가중 요소로 적용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성적 수치심이란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나오네요. 네, 그 이유가 성적 수치심이란 용어 자체는 예전에 그러니까 과거의 정조관념을 기반하는 용어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어서 마치 성범죄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한 거에 대해서 뭐 부끄럽거나 아니면 창피한 감정을 느껴야 된다라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성적 수치심이라기보다는 성적 불쾌감으로 표현을 하는 게 더 맞다라고
했고요. 아까 레깅스 판례 말씀드렸을 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굉장히 격하게 일었었거든요. 근데 성적 수치심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좀 약간 논란이 있는 건데 그걸 다시 용어를 만약에 성적 불쾌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논란의 여지가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하체를 나의 동의 없이 찍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용어를 정정을 하면서 이런 처벌하는 데 있어서 논란 같은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이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듣다 보니 궁금해지네요. 성적 수치심에서 불쾌감으로 넘어가면서 논쟁적인 요소가 줄었다면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허용되는 신체 부분도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성적 불쾌감을 판단하는 기준도 아까 근데 결국에는 계속 객관적이고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불쾌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논란의 여지를 주었지만 기준 시각 자체는 동일한 거죠. 그래요? 나는 발 뒤꿈치를 네가 찍어서 성적 불쾌감을 느꼈어. 이거는 좀 어감이 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김길령님, 나도 남잔데 여자가 나 소변 볼 때 몰래 보면 성적 수치심 느끼는 거랑 그 느낌이 비슷할 것 같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직접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아도, 내가 직접 찍지 않아도 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혹은 시청하거나 이랬을 때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내가 직접 촬영한 것뿐만이 아니라 보기만 다른 해도. 사람이 촬영한 거를 허락 없이 유포를 하거나 네네. 아니면 소지하거나 구매하거나 하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아. 이 경우가 사실은 그리고 이제 유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설사 찍은 것 자체는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유포 자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면 이것도 처벌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논란됐던 거 많은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저질러지는 리벤지 포르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만나던 사이에서는 당연히 합의를 통해서 촬영을 했었는데 헤어진 뒤에 동의 없이 유포를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동의를 받고 찍었지만 유포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건 불법 촬영이랑은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표현대로 쓰자면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신체 부위를 계속해서 봐요. 한 10분, 20분, 30분, 40분 계속 봐요. 근데 그게 이렇게 뭐 대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몰래 훔쳐봐요. 그러다 봤어요. 이런 행위도 혹시 처벌 대상이 되나요? 당연히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이긴 한데 사실 안타깝게도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PC방에 이제 PC방에 여성의 몸을 훔쳐볼 목적으로 그 여성에 있는 이용객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밑으로 고개를 숙여가지고 여성의 다리를 40분간 쳐다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래도 봤네. 40분 동안. 근데 이제 만약에 쳐다보는 거에 그치지 않고 촬영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계속 얘기했던 불법 촬영죄가 적용이 될 거고 만졌다라고 하면 강제추행죄가 적용이 될 텐데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만지지도 않고 촬영도 하지도 않고 그냥 보기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검찰에서는 이 사람을 어떤 걸로 기소를 했느냐. 아, 기소는 했어요? 네, 기소는 했는데 건조물 침입죄. 그러니까 건조물 침입죄라는 거는 뭔가 나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건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건조물 침입죄다라서 기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건조물 침입죄요? 네, 그러니까는 예전에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어떤 장소에 들어가는 거는 만약에 그런 목적을 알았다고 하면 그 건물의 관리자는 당연히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들어간 거는 주거 침입이나 건조물 침입죄가 된다라는 오랜 판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이 PC방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는 됐었지만 이 사람이 뭐 PC방 주인한테 허락받고 정당하게 들어갔지 뭐 그거를 뭐 창문을 열어서 몰래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이런 게 말이에요.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사 뭐 PC방에 여성의 몸을 훔쳐보려고 들어갔다는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건조물 침입죄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변호사님이 검찰 측이었다면 무슨 혐의를 좀 적용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게 혹시 있어요? 건조물 침입죄 말고? 사실 현행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했던 게 이 건조물 침입죄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도 이런저런 다 법리를 구상을 하다가 그나마 가능성 있는 이 부분을 기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거죠. 희한하다. 건조물 침입죄는 상상도 못했어요. 야.
그러면 짧게 하나만 돼요. 이게 몰래 훔쳐본 게 아닌데 이 여성분은 게임에 너무 심취해서 몰랐어. 근데 이 사람은 뭐 신체 특정 부위를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부위를 대놓고 봤어요. 네. 근데 오랫동안 본 거야.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 경우는요. 나중에 알았든 그 당시에 알았든 간에 사실은 처벌할 수 있는 지금 규정이 없다라는 거죠. 네. 예. 찍었거나 만진 게 아닌 이상.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쇼츠에도 뭐 그런 오해 살 만한 일들이 많다 하시고 여자가 찍으면 아무 문제 없고 남자가 찍으면 범죄라니 맞는 그렇지 얘기예요? 이게 사진을 찍히는 사람 예. 피사체가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구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성분이 남성분의 뭐 어떠한 노출 장면을 찍었다, 몰래 찍었다. 이것도 역시 불법 촬영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괜히 성 대결을 하면서 왜 여성은 보호를 받고 남성을 보호를 받지 못하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민하선님 그거 아니래요. 여성이 남성이 남성을 여성 이런 거 상관없다고 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쓸신법 박주희 변호사님과 함께했고요. 저희 잠시 후에 바깥 풍경 어떤지 보고 여러분들 댓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